(2025년 12월 28일) 이정훈입니다. 일요일인 오늘 뉴스는 국힘당 당협위원장이고 국회의원을 지냈던 이해운 씨가 이재명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에 지명됐다는 거였습니다. 김성식 전 의원도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부의장에 지명됐는데 김성식 부의장보다는 이해운 장관 지명이 상당히 화제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 의견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굉장히 이상한 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벌써 반년이 넘었죠. 그런데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을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그동안 공석이었나? 이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난 12월 달, 이번 초에, 지금도 12월 달이에요. 조금 전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법무부에 있던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병행하기로 했죠. 근데 그거는 1년 후에 한다. 유예가 붙어서 아직 공소청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정부조직법에 기획예산처를 둔다라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정부조직법 제23조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둔다. 이 처에는 장관 1명, 차관 1명, 그리고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서 이제 기획예산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초대 장관에 이해운 씨를 임명한 겁니다. 왜 이해운 씨를 임명했을까요? 야당 국회의원 출신을. 지금 이재명 정권은 상당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무슨 위기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사태입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해요. 이 김병기 씨가 지금 이제 고발이 됐습니다. 여러 건으로 고발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동작구 구의회 부의장의 업무 추진비를 그의 부인이 썼다라는 게 상당히 시끄러울 것 같아요. 앞선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의회 부의장이 쓰는 돈은 여러분들이 낸 피 같은 세금입니다. 이게 기업의 그 법인카드랑 다른 겁니다. 세금을 공직자가 아닌, 그리고 동작구를 운영하는 사람도 아닌 국회의원의 부인이 썼어요. 이거는 공금횡령이죠, 공금횡령.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할 때 이 경기도 업무 추진비 카드로 그의 부인,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이 초밥 사 먹고 소고기 사 먹고 뭐 그랬다 그러죠. 제사 지낼 음식도 사고 사적으로 썼습니다. 지금 이 건으로 김혜경 여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고 지금 대법원 확정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유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전과자 영부인이 탄생할 전망인데 지금 이것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힘을 쓰고 이재명 정권이 내란몰이를 하면서 다 잊혀져 있었는데 이 김병기 원내대표 때문에 그의 부인이 동작구 의회 부의장의 업무 추진비 카드를 썼다라는 게 밝혀지면 다시 이재명 정권의 도덕성이 문제가 될 겁니다. 김병기 사태는 저는 이 양반이 사퇴를 하지 않고 버티면 이제 민주당에서도 문제가 되죠. 근데 민주당에서 이 사람을 쳐내면은 분명히 대들 겁니다. 민주당 지금 그의 보좌관들이 김병기 씨 비리를 폭로하듯이 김병기 의원도 뒤끝이 구말리겠죠. 그는 그 국정원에서 파면됐을 때도 끝까지 소송을 해서 해임 무효 소송을 받고 무효 승소를 하는 등 뒤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이러한 사태로 김병기 나가라라고 하면 나만 그러냐? 이재명 대통령도 부인이 업무 추진비 카드 썼는데 하면서 시끄럽게 되겠죠. 자, 이거를 피해가려면 뭘 합니까? 미리 저 위험은 김병기 씨가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해칭이라는 걸 하죠. 해칭. 미래에 있을 위험을 줄이는 겁니다. 이 해칭과 관련해서 하나 주목해 보실 게 지금 25일 크리스마스 전까지 굉장히 높이 올라가던 환율이 지금 꺾였습니다. 상당히 꺾였습니다. 왜 꺾였느냐? 뭐 정부가 여러 가지 한국은행이 발표했지만 그건 효과가 없었고요. 지금 확인된 말로는
국민연금이 해칭을 했기 때문입니다. 해칭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지금 환율이 예를 들어 1,500원이라고 칩시다. 근데 국민연금이 굉장히 많은 미국 주식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 하면 제가 지금 앞선 방송에서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외환이 4,300억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국민연금은 미국 증시, 미국을 비롯한 해외 증시에 갖고 있는 증권의 가격이 600조가 넘습니다. 600조면은 간단히 말하면 6천억 달러. 근데 환율이 있으니까 한 8천억 달러가 됩니다. 즉, 한국은행보다도 더 많은 증권 형태이긴 하지만 외환을 갖고 있는 곳이 국민연금입니다. 그러한 국민연금이 한국은행하고 통화스와프를 맺었어요. 사실 통화스와프는 강대국과 맺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가장 강대국, 달러를 찍어내는 미국은 대한민국과 통화스와프 안 하겠다. 그리고 중요한 강국인 일본은 현재 한 700억 달러 정도 통화스와프를 해줬는데 530억짜리인가가 이번 연말, 그래봐야 2, 3일 후입니다. 그걸로 끝나고 연장 안 해줍니다. 그리고 남은 게 130억인가 170억짜리는 내년 6월까지인데 그 이후로도 안 해줄 겁니다. 내년에 6월 돼서 마지막 남은 일본 통화수화까지 해지되면은 이 갑자기 환율이 오를 때 한국은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 정부가 국민연금하고 통화수화프를 맺었어요. 한 600억 달러 정도 되는 거. 600억이 넘나요? 좀 금액이 큰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달러가 오를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면 한 3개월, 시기는 정하게 나릅니다. 또는 2개월 후 이 국민연금은 저쪽에 투자한 돈을 갖고 들어와서 달러를 한국에 내놓는데 그때 1,400원에 내놓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달러가 막 1,500원 가다가 3개월 후에는 1,400원이야 라고 하게 되면 우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 약속대로 물론 하긴 하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연금 무슨 손해가 있는가 하면 저쪽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원금하고 이제 번 돈을 회수하니까 줄어드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1,400원 팔아갖고 다시 또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걸 1,500원에 팔았으면 훨씬 더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이익을 못 보는 거죠. 이익을 못 보게 되면 그게 국민연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연금 수령자가 많을 텐데 그만큼 손해가 되는 거죠. 그게 해칭입니다. 이 환율은 좀 잡지만은 국민연금 수혜자인 국민들은 손해를 보는, 정부가 마음대로 우리 연금을 쓰고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것처럼 이 김병기 사태는 이재명 정권을 뒤흔들 큰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김병기 의원이 스스로 조용히 나가주면 좋은데 본인이 안 나오고 버티고 그에 따라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 그럼 민주당에서 쳐낼 수밖에 없겠죠. 제명하거나 국회의원도 제명하는 조치로 가게 되면 그러면 김병기는 대들 수 있죠. 국정원 잘릴 때도 파면될 때도 대들었으니까. 이런 걸 물타기를 하려면은 뭔가 쇼킹한 뉴스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마침 시점도 기획예산처 장관을 임명해야 되니까 국힘당 출신의 이해운 전 의원을 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럼 기획예산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정부 예산안을 만드는 건데 이게 좀 이상하게 됐어요. 저는 처음에 이걸 몰랐는데 우선 대한민국 헌법부터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헌법 제87조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8조는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94조에는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만 보게 되면 국무위원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예요.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12월 초에 통과시킨 정부조직법을 보게 되면 기획예산처를 두는데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23조 1항에 돼 있죠. 그리고 2항에서 기획예산처의 장관, 차관을 두는데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호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밑에
국무위원을 두는 건데 이거는 헌법하고 안 맞죠. 국무위원은 대통령을 보좌하기 때문에 국무총리보다는 낫지만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정부조직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뒀기 때문에 이 기획예산처의 책임자는 총리를 보좌해야 됩니다. 뭔가 저는 헌법이 안 맞는다고 봅니다. 이거 다툼이 있을 겁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국무총리실 밑에도 우리나라 장관하고 국무위원이 달라요. 장관들 중에 국무위원이 진짜고 장관들 중에 국무위원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처장, 공수처장 같은 사람은 국무위원이 아니죠. 법제처장 같은 경우도 국무위원이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혁신처, 지식재산처, 국가데이터처 이런 건 여기 뭐 장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처장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이분들은 국무위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대개 국무총리 직속으로 소속으로 있죠. 근데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놓고 국무위원으로 했으니까 이건 헌법 위반이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런데다가 이제 예산을 다루는데 그 밑에 그 위에 국무총리가 있어요. 근데 이혜원 씨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 장관을 이 국무위원을 수락할 때 대통령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게 아니라 대통령실로부터 받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국무총리 소속이니까 이 연락은 국무총리가 하거나 국무총리실에서 해야 되죠. 굉장히 이상해요. 분명히 국가 예산을 다루는 거는 대통령이 챙겨야 될 사항인데 왜 총리한테 하지? 이상하게 된 데다가. 그러니까 기획예산처장이 뭐 예산을 짜도 대통령하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라 총리가 중간에 껴서 통과를 안 시키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기획예산처장 장관은 헛개비란 얘기입니다. 총리가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혜원 씨는 자기는 한번 국가를 위해서 뭐 민생경제에 무슨 여야가 있느냐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해볼 수 있겠느냐? 그리고 해보려면은요 이 경제를 맡기는 거잖아요. 예산이 사실 뭐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 정도 되면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죠.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이 5.16 이후에 경제를 크게 키웠는데 그 경제를 키우는데 가장 기여한 사람은 남도구 기획원 장관. 남도구 씨라고 하는 사람은 5.16 혁명 주체 세력이 아니에요. 그냥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였어요. 근데 그가 유능하다는 걸 듣고 그한테 경제를 맡겨서 대한민국 경제를 부흥시킵니다. 또 전두환 정부도 그들은 군인이 주력이었죠. 경제를 잘 모르니까 김재익 씨를 경제수석으로 삼아가지고 경제를 당신이 대통령이요 하고 전권을 주다시피 해서 박정희 사후 혼란했던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냈습니다. 그렇게 전권을 줘야 살려낼 수 있는데 지금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무총리가 통제하고 정권을 받은 바도 없습니다. 정권을 대통령이 줬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직접 모시든지 해야지. 그리고 총리를 통할 필요가 없죠. 총리는 어차피 헛개비잖아요. 총리 밑에 뒀어. 근데 이거를 직접 전화를 받은 것도 아니고 이걸 받아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난 되게 이상합니다. 왜 이혜원 씨가 이런 걸 받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어차피 예산처장은 힘도 없는 자리니까 누구를 시켜도 돼. 근데 이거를 이왕이면 야당 사람 임명함으로 인해서 김병기 사태를 흔들어 버리는 거죠. 이제 이혜원 씨가 청문회에 가게 되면 뭐 시끄러울 겁니다. 이제 국힘당은 거품을 물고 이혜원을 비난하면서 과거 같은 식구였는데 막 싸우는 모습 보이겠죠. 그러면 아주 좋죠. 이혜원 씨 날아가도 좋고 통과돼도 힘이 없으니까 좋고. 근데 이런 걸 왜 이혜원 씨가 받았지? 참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혜원 씨는 서울대 경제학과 82학번입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81학번, 82학번 때는 제 기억이 맞는지 81학번은 분명한데 82학번도 아마 맞을 겁니다. 그때는 경영대학, 사회과학대학, 법과대학을 사회계열로 모집한 걸로 알고 있어요. 82학번까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1학년을 다닌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순서대로 그 다음에 이제 점수에 따라 가는데 그때는요 서울대나 연고대에서 경영보다도 경제가 인기가 좋았습니다. 법대나 경제나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경제과에는 이혜원 씨가 가고 법과대학은 나경원 씨가 갑니다. 나경원 씨는 판사를 하다가 정치권에 일찍 들어와서
상당히 이제 유명세를 달렸죠. 이제 이혜원 씨는 뭐 UCLA까지 공부를 하고 학자로 있다가 뒤늦게 정치권으로 왔는데, 라이벌 의식이 있겠죠. 둘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주로 이혜원 씨가 많이 공격했죠. 저희 또래의 서울대학교 사회계열에 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인문계열은 몰라도 사회에 많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한 템포 늦게 서울대 외교학과 나온 사람이 조윤선, 옛날 문화부 장관 박근혜 때 수석도 했었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대변인을 했나요? 홍보수석을 했나요? 강인선 씨, 조선일보 논설위원하고 했던 이런 분들이 이제 외교학과 출신인데, 이분들은 이혜원, 나경원보다 한 학번 늦은 83학번 서울대 외교학과죠. 이혜원 씨는 뭐 어찌됐지 국회의원은 했지만은 나경원 씨만큼 큰 지명도는 얻지 못했고, 또 어떤 행정부처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졌는데 뒤늦게 이제 갖게 됐네요. 자, 나이 한 60 정도 되는 입장에서는요, 60이 넘으면은 별로 사회에 능력이 있어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에서 이렇게 정년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좀 그렇죠. 뭐 이렇게 자유롭게 의견은 밝힐 수 있어도 어떻게 조직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막차를 잡았는데, 이게 정말 이 자리가 지금 한국 경제가 굉장히 외환도 나쁘고 어렵죠. 지금 외환이 나빠진 거는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이고 이재명 정부가 금리를 안 올리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이혜원 씨가 해서 경제를 잡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권한을 이재명 정권은 안 줄 거라는 겁니다. 박정희와 전두환은 그런 권한을 남도구 씨하고 김재익 씨한테 줘갖고 경제를 살렸지만은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갔지? 그러면 자칫하면 이용당하는 거 아니야? 환율이 지금 오르니까 국민연금을 편법으로 해칭을 해서 환율을 잡는 것처럼 지금 정치적으로 상당히 코너에 몰렸으니까 청문회 통과 안 하면 좋고, 통과해도 힘없으니까 한번 던져보지 했는데 그걸 덥죽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죠. 60이 넘어서 국가에 기여하고 싶다는 거는 참 좋은 건데, 그게 이용을 당한다 그러면은 아니간만 못하죠. 이혜원 해칭, 이혜원의 선택은 잘했는가? 국민연금 해칭, 이혜원 해칭, 그 효과는 또 얼마나 가겠는가? 25년 초에도 국민연금 갖고 해칭을 해서 한번 환율을 잡았는데 다시 오르잖아요. 구조적으로 개선을 안 했기 때문에. 이혜원도 결국은 한번 이용당하는 카드일 텐데, 그리고 이혜원 씨를 국무위원으로 하는 것은 이거는 위헌 소지가 있는데, 청문회에서 시끄럽고 이진수 교육부 장관 지정 지명자처럼 그냥 날리면 그만인데 왜 이랬을까? 저는 이혜원 해칭, 국민연금 해칭이 얼마나 갈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뭐 나경원, 조윤선, 강인선만큼 그 이상 갔으면 좋겠지만 그만큼 못 가도 상당히 영예로운 건데, 더 가려고 하다가 아니간만 못한 그런 결과를 낳지 않을까, 좀 이혜원 씨한테 염려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